안녕하세요. 컴퓨터 일반의 이상미입니다. 자, 이제 지난 시간에는 간단한 컴퓨터의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오늘부터 본격적인 전자계산기 구조의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논리 회로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미 우리가 디지털 컴퓨터는 논리 회로로 구성이 된다라는 거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논리 회로가 어떤 것인지 또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논리 회로의 정의를 내려봤습니다. 자, 논리 회로가 디지털 컴퓨터의 구성 요소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 논리 회로는 이진 정보에 의해서 작동되는 회로이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사람들은 0부터 9까지의 숫자를 사용하는 십진 정보를 이용하고 있는데요. 자, 컴퓨터는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0과 1로 구성이 되는 이진 정보만을 이용하게 됩니다. 자, 이 이진 정보에 의해서 작동이 되는 회로를 바로 논리 회로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 논리 회로를 구성하는 소자는 게이트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 플립플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둘 다 이제 뒤에 설명을 드릴 내용이 되겠는데요. 자, 특히 논리 회로의 가장 기본적인 구성 요소가 바로 게이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수업하실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바로 논리 게이트들의 종류를 이해하시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플립플롭이라는 용어도 미리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이 플립플롭이라는 것은 어떤 기억을 하는 요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억을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굉장히 특별한 것은 이 플립플롭은 한 번에 1비트만 기억을 할 수 있는 기억 소자라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논리 회로를 한번 분류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 논리 회로는 크게 조합 논리 회로와 그리고 순서 논리 회로. 자,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자, 두 가지의 차이점을 알고 계셔야 될 텐데요. 자, 이 조합 논리 회로는 회로의 출력 값이 입력 값에 의해서만 정해지는 논리 회로이다. 자, 그리고 기억 능력을 가지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우선 이 그림을 보시면 어떤 값이 입력이 되고 조합 논리 회로를 통과해서 또 다른 값이 출력이 되죠. 자, 여기 값이 입력되고 출력되는데 또 다른 입력 값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자, 딱 입력되어 있는 값만을 가지고 처리를 한 다음에 출력이 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이것을 바로 조합 논리 회로라고 합니다. 자, 입력되는 값만 가지고 출력의 값이 정해지는 그런 요소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 조합 논리 회로의 특징은 기억 능력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지 않는다. 이게 바로 조합 논리 회로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순서 논리 회로는 당연히 조합 논리 회로와 비교했을 때 기억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아마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순서 논리 회로는 회로의 출력 값이 내부 상태와 입력에 따라 정해지는 논리 회로로서 플립플롭과 같은 기억 소자와 논리 게이트로 구성이 되며 정보 기억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그림을 보시면 조합 논리 회로와 다른 점을 한번 보시면, 자, 위쪽에 있는 것이 바로 조합 논리 회로의 내용이 되겠죠. 자, 위에는 조합 논리 회로가 되겠는데요. 자, 아래쪽에 보시면 기억 소자가 따로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출력이 되는 값을 기억을 하는 요소가 있고요. 자, 이 기억된 값이 다시
함께 입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즉 요걸 우리가 피드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피드백의 값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기억 소자로 사용되는 것은 앞에서 설명드렸던 플립플롭. 자, 플립플롭이나 메모리를 가지고 이 값이 다시 입력되는 값에 반영이 되는, 자, 이런 회로를 순서 논리 회로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뒤에 이제 조합 논리 회로와 순서 논리 회로로 만들 수 있는 것들도 설명을 드리게 되겠는데요. 자, 우선 간단히 정리를 해드리면, 우선 조합 논리 회로로는 우리가 컴퓨터를 이용해서는 연산을 주로 하게 되는데요. 연산에 관련된 것들, 예를 들면 반가산기라든지 가산기, 전가산기, 그 다음에 뺄셈을 할 때 사용하는 것은 반감상기, 전감상기. 자, 이런 것들도 있고요. 또 디코더, 인코더, 멀티플렉서, 디멀티플렉서, 이런 것들이 바로 조합 논리 회로의 조합 논리 회로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것들이 되겠습니다. 자, 뒤에 또 다시 나오니까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순서 논리 회로는 기억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억에 관련되는 것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메모리라든지 지금 여기 설명드렸던 플립플롭과도 관계가 있고요. 또 카운터, 그 다음 이것이 CPU를 만드는 데도 사용이 됩니다. 이런 많은 것들을 순서 논리 회로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전체적인 내용을 다 기억하시기는 힘드니까 논리 회로는 조합 논리 회로와 순서 논리 회로가 있는데, 순서 논리 회로는 기억 능력을 가지고 있다. 자, 이 정도를 여기에서는 꼭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집적도에 따른 분류인데요. 이건 우리 지난 시간에 컴퓨터의 세대 구분을 설명하면서도 좀 말씀을 드렸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집적도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얼마나 많이 모아두었나? 이것을 집적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전자 회로에 이 소자들을 하나의 칩 위에 모아놓게 되는데요. 아주 옛날에는, 예전에 사용하던 이 회로들은 집적도가 많이 떨어졌었죠. 근데 지금 현재 사용하는 것들은 집적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나온 것에서 보면, 자, 위에서 아래로, 자, 아래로 갈수록 점점 집적도가 높아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보시면 똑같이 뒤에는 SI라고 되어 있고요. 자, 전부 SI가 붙어 있고, 그 다음 앞에 있는 것이, 자, 첫 번째는 스몰, 두 번째는 미디움, 세 번째는 라지, 그 다음에는 베리 라지, 그 다음에는 슈퍼 베리 라지. 자, 뒤로 갈수록 이렇게 집적도가 높아지는 것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SSI 같은 경우에는 뭐 한 10개 정도의 회로가 칩 위에 모아져 있다면, 그 다음에 MSI는 뭐 한 100개 정도, LSI는 1000개 정도, 이런 식으로 집적도가 늘어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개수까지는 다 기억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대체적인 순서, 네, SSI, MSI, LSI, VLSI, 그 다음에 슈퍼, VLSI. 자, 요런 정도로 집적도에 따른 순서 정도만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내용은 뭐 논리 회로에서는 아주 중요한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논리 게이트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 부분이, 자, 오늘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수업을 잘 들으시고 이 내용들은 좀 적으면서 외워보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딱 요것에 관련되는 문제가 나온다기보다는 이것을 응용한 조금 더 복잡한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요 내용들은 반드시
필수적으로 암기를 하셔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논리 게이트라는 것은 뭐냐면 논리 회로를 구성하는 기본 소자입니다. 자, 맨 앞에서 말씀을 드렸죠. 이 논리 회로는 게이트나 또는 플립플롭으로 구성이 된다라는 건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바로 논리 게이트가 논리 회로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소자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이진 정보를 취급하는 기본 논리 회로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진 정보라는 것은 컴퓨터에서 사용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되겠죠. 자, 컴퓨터는 0 또는 1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논리 게이트를 이용해서 모든 디지털 컴퓨터 하드웨어의 기본 소자를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논리 게이트의 종류들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일단 여기 아래쪽을 보시면 이 게이트들을 설명할 때 제가 위쪽에 나와 있는 표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진리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또는 책에 또 진가표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참인지 거짓인지를 따지는 표를 우리가 진리표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이 표를 보시면 A, B, 자, 앞쪽에 나와 있는 값이 입력값이 되겠습니다. 자, 요 앞에 값이 입력. 자, 그 다음에 뒤에 값이 출력이 되겠죠. 자,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 논리 회로는 입력값과 출력값을 가지고 있죠. 입력되는 값이 있으면 그것을 이용해서 어떤 값을 만들어서 출력을 하게 되겠는데요. 자, 이 진리표를 보고 어떤 종류의 값이 입력되었을 때 어떤 값이 출력되는지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진리표를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아래쪽에는 그림이 있는데, 자, 요게 바로 회로도가 되겠죠. 논리 회로에 대한 회로도. 자, 요것을 두 가지 모두 기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첫 번째 AND 게이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ND는 우리말로 하면 그리고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마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자, 이 AND 게이트에 입력될 수 있는 값은 자, 두 개의 값이 항상 입력이 됩니다. A와 B 두 개의 값이 입력되는데 두 개의 값이 만들 수 있는 상태는 네 가지가 있겠죠. 왜냐하면 자, 이진 정보를 가지기 때문에 A라는 입력값은 0과 1. 자, 또 B라는 입력값도 0과 1. 자, 이렇게 두 가지 정보식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A와 B가 만들어낼 수 있는 입력값은 모두 네 가지가 되겠죠. 자, A가 0이고 B가 0. 자, 또는 A가 0일 때 B가 1. 자, 그리고 A가 1일 때 B가 0. 자, 마지막에 둘 다 1인 경우. 자, 이렇게 네 가지 경우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자, 이때 출력되는 값은 자, A, B가 모두 0일 때는 0. 자, 그 다음에 0, 1이 입력되면 0. 자, 1, 0이 입력돼도 0. 자, 마지막에 1과 1이 입력되면 1이 출력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AND 게이트의 특징을 잘 보셔야 되겠는데요. 자, 요 값들은 모두 0. 자, 그리고 마지막에 1과 1이 입력되었을 때만 1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진리표, 진가표라고 하니까 참거짓으로 따지면 자, 0은 거짓이라고 볼 수 있고 1은 참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그리고라는 말을 한다면 둘 다 모두를 만족시켜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사탕 그리고 초콜릿을 사와라. 이렇게 얘기한다면 둘 다 모두를 사와야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처럼 AND 게이트는 두 개의 입력값이 모두 1인 경우에만 출력값이 1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AND 게이트의 특징 모두 1이 입력될 때만 1이 된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냥 뭐 0001 이렇게 순서대로만 기억하지 마시고요. 자, 입력값의 순서가 어떻게 바뀌든지 출력값을 구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이때 AND 게이트의 그림입니다. 자, AND 게이트 그림은 자, A와 B가 입력이 돼서 F가 출력된다
라는 뜻이 되겠는데요. 자, 요 그림을 잘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쪽이 약간 둥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이게 바로 AND 게이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 AND 게이트를 식으로 나타낼 때는 이렇게 나타냅니다. 자, F는 A, 가운데 찍힌 점이 바로 AND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